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면전으로 바뀐 지 벌써 꽤 됐죠. 그런데 이 전쟁, 끝이 보이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나긴 분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과연 출구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지금 전장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론과 폭격의 지옥도.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양쪽 다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몇 년째 이렇게 꽉 막힌 상태인데 이 전쟁 과연 끝이 있긴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교착 상태의 뿌리가 대체 뭔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쟁의 끝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왜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빠졌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모전입니다. 소모전이라는 게 뭐 대단한 작전으로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적의 인력과 물자를 서서히 하지만 정말 끊임없이 갉아먹어서 결국엔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정말 진을 빼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 소모전이 벌어지는 전선의 기지가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1100에서 1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니까 거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의 전선에서 이 지루하고도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간단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 어느 쪽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명확한 승자는 없고요. 그저 이 잔혹한 소모전의 굴레에 갇혀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러시아 쪽 상황을 좀 볼까요? 사실 러시아가 인력이나 물자 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승리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계산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쿠프만은 이 전쟁이 계속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푸틴 대통령 개인의 의지를 꼽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원했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원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교적 해법보다도 전쟁 그 자체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러시아의 전력은 크게 두 가지 도박에 걸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도박.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면 우크라이나 군이 언젠가는 무너질 거다. 이런 믿음이죠. 둘째는 정치적 도박인데요. 외교전을 잘 펼쳐서 서방연합, 특히 미국을 흔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도박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던졌던 군사적, 정치적 주사위는 모두 원하는 눈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러시아의 기대와 현실,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왼쪽을 보면 멋진 돌파구를 열고 우크라이나군을 붕괴시키는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그저 한 뼘씩 아주 조금씩 전진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세웠던 최소한의 목표마저도 달성하지 못했죠.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크라이나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압박을 대체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마주한 취약성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프만이 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두 개의 쳇바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병력과 무기를 보충하며 지상전을 치러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와 기반 시설을 향해 날아오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쳇바퀴 위를 동시에 달려야 하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진을 빼는 인내의 전쟁, 이 지구전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러시아의 경제 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거 보세요. 정부 전체 예산의 무려 40%,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전부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경제에 얼마나 엄청난 부담이겠어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시간이 정말 러시아 편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신병 모집으로도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고요. 인력 우위가 점점 줄고 있죠.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특히 유가가 떨어지면 더 취약해집니다. 군수산업 생산량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전쟁의 끝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협상의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 전쟁 대체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정말 풀기 힘든 매듭처럼 얽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위험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순서의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휴전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군대 철수부터? 안보 보장은 언제 해주고 제재는 언제 풀어주죠? 이 순서를 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벽인 셈입니다. 순서 하나만 꼬여도 협상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텐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의 평화 협정이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평화는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있는 성공 시나리오는 뭘까요? 코프만이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이겁니다. 첫째, 어떻게든 전선을 안정시키고 러시아에게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계속 주는 겁니다. 둘째, 드론 전쟁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다시 우위를 되찾고요. 셋째, 러시아의 돈줄인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서방의 강력한 경제 압박과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러시아 땅을 다 뺏는 식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 전쟁 계속 해봤자 남는 게 없구나.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분석은 마이크 코프만의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에게 이 전쟁이 사실상 무익하게 만드는 것. 이건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러시아의 생각, 그 계산법 자체를 바꾸려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전략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의 종착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